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유럽 순방 떠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 이례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했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부실 투표라는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르르 대통령의 환송을 위해 나가기보다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함께했거든요. 또 김민석 이 민주당 지도부가 안 나간 건 처음이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간 것도 처음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건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총리 당대표 회 이거죠. 정청래 대표 당대표 출마하지 마. 당신 못 믿어. 당신 불신해. 그러니까 요 정도의 사인과 경고를 주면 알아서 당대표에 출마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뭐 이렇게 좀 낮은 수준으로 경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에서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도 뭔 소리냐고 나가야 된다고 제가 대통령 가시는 길에 배웅해드려야죠. 무조건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갔었으면 이러한 해석이 안 나오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을 해봐도 그냥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손 흔들고 뭐 째려보는 거 그냥 맞고 또 농담으로 뭐라고 질타하시는 거 다 받고 거기서 또 이제 관계를 회복해야지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것 자체가 정청래 대표에게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이 야 쟤는 진짜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안 나왔네. 야 진짜 정말 안 되겠네. 정말 손봐야 되겠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환송 정치가 뭐 역대 정부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할 때 초반에 이제 뭐 성상남 논란 막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 안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제 내부 총질하는 대표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때도 이준석도 안 나왔고 박근혜 정부 때도 당시에 2015년 9월 달에 이제 2015년 6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당의 공천 룰을 가지고 엄청 갈등이 있었거든요. 김무성 대표 안 나갔어요. 2009월에 그때 유엔 총회 순방을 박근혜 대통령이 갔는데 안 나가 버려 가지고 원유철 원내대표만 나가서 이것도 굉장히 막 확대 해석이 되다가 그 즈음에 이제 합의를 해봤어요. 무슨 공천 기구를 뭐 해서 공천 특별기구 구성한다 이렇게 되니까 10월 달에 미국 순방할 때는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환송 정치를 통해서 시그널을 이제 대통령이 명확하게 보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나왔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같은 분도 계세요. 나오지 말라고 해서 진짜 안 나왔네? 뭐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데 가고 전북 갔죠. 전북 가고 이게 약간 이를 더 키울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 대전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대표 보좌관할 때거든요. 그래서 주로 청와대와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 그때 안 나가신 기억이 솔직히 제가 없는데 안 나갔다면 새벽이라서 아마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그러니까 돌아오시면은 쭉 이제 뭐 부처의 장관들이나 청와대 비서실에서 쭉 서가지고 환영 악수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다. 그냥 실내로 그 서울공항 실내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안 나갔는데 홀라당 오유철 원내대표가 나가가지고 이 배신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번에 새벽에 올 때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면요 이게 딱 빌미를 뭔가 잡혀요. 안 나오라고 했다고 진짜 안 나왔어? 이런 마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안 나간 거는 좀 손해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안 나간 것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환송회사 대신에 사실은 전북을 찾아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갖고 그리고 오후에는 선운사를 방문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전북을 찾은 요 행보 그리고 선운사를 찾은 요 행보에 대해서 또 여기도 의미 부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요거는 잠시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순방이 되기를 응원하며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합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하여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고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순방에 대해서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순방이 되기를 응원하며 건강하게 돌아오시라라고 하면서 이제 지방선거 요거 관련해서는 뭐 평가 인식에 공감한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백서 발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백서 발간하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 다 당대표 정청래 있다고 그러는데 내 책임만 아니거든. 청와대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께서 막 여러 가지로 스타벅스 논란이라든지 지방에 다니시면서 선거 개입 논란 불러일으킨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책임을 온팡 뒤집어 쓰기 싫어요. 그리고 좀 시간을 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분산시키고 시간 벌기 작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백서 전쟁을 봤잖아요. 예를 들면 2024년 총선 끝나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패배에 대해서 원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문자 익심 논란 막 이렇게 있고 뭐 이러면서 이거가 뭐 원인이 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과를 김건희가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이거를 씹으면서 이게 우리의 패배 원인이 됐다. 막 별 얘기가 다 그때 조정훈이 이제 백서발간 위원장이 있고 막 그러면서 다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논쟁을 한번 붙여보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백서를 발간하는 게 그래야지 이게 성찰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유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대통령의 이를테면 스타벅스 관련해서 너무 세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정부가 이거를 하는 게 사람들한테 좀 청년들한테 내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도 못 주냐 뭐 이런 게 영향을 줬다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저는 그게 영향을 서울에서는 줬을 수도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는 순간 이건 전쟁이죠. 이제 다 연장 꺼내야 됩니다. 이제 다 챙겨서 이제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유혈 사태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유혈 사태요? 그 정도로 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출마 못할 것 같아요. 아 8월 전당대회. 네, 결국엔 출마를 좀 접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 사인을 줬는데 이거는 나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험한 꼴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방금 전에 이제 청와대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서 어떤 분이 알려줬는데 정말 나오면은 가만 안 두겠다라는 분위기라는 얘기도 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두드려 보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당대표가 본인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거의 정말 모든 것을 걸 정도로 되게 강하게 푸시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꺾으면서까지도 정청래 대표가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진짜 선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고. 대통령 주도권 놓쳤어. 레임덕이야. 여권의 권력의 핵심은 정청래에게 가. 그 총선 공천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이요 정말 국정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싹을 초기 단계에서 그냥 잘라버려서 정청래 대표 못 나오게 계속 여러 가지로 신호도 주고 압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아이 장관도 한번 해야지 장관 해 좋은 자리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흐름이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 대표가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아직도 못 알아들었네. 이 사람 정신 못 차렸네.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더 확신시켜 주는 거라니까요.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렇게 장성철 소장님처럼 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워딩을 다 읽으면은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이 곧 하늘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완전 맞는 말이에요. 이 근데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 그러니까 이 맞는 말을 진짜가지. 근데 이제 정권은 짧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권은 이재명 정권이고, 이재명 정권 금방 갈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말한 거야?라고 공격받기 딱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한 데는 의미가 있겠죠. 정청래 대표가 뭐 그동안 정치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생각이 달라요. 정청래 나온다. 정청래 나와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팀 김어준이 있다. 뭐 이렇게 믿고 한번 붙어보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지금 이런 와중에 사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KBS 보도인데 이게 무슨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지금 댓글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이 어젯밤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서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걸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황면선, 강두구 최고위원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취지로 이 발언을 비판을 했고 징계까지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내가 이 대변인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본인의 취지와 다르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전이 이어지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거 지금 검토 진행하고 있고 이 발언 진위 파악하고 있으니까라고 중재를 했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그 이지은 대변인이 하는 발언 있잖아요. 이거는 저 같은 이제 평론가가 할 수 있는 발언이지 당 대변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친명 그룹에게 상당히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딘가 메시지였죠. 그래서 대변인으로서는 그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그 유튜브도 박시영 TV잖아요. 그거는 친정청래 그 정청래 대표를 지금 밀고 좀 응원하는 그런 분인데 거기 나가서 했다면 딱 오해받기 쉽죠. 빌미를 잡히기 쉽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이지은 대변인이 그 대변인이라는 당직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오후나 해가지고 뭐 자진사퇴 형식으로 대변인을 그만두면서 좀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이지은 대변인이 SNS에 대변인직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모르고 알겠어요. 네, 조금 전에 지금 밝혔어요. 그렇게 SNS에. 푸는 게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이번 선거가 이렇게 결론이 나올 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다 맞췄는데 서울이 넘어갈 줄은 몰랐고 이 후폭풍이 정말로 지금 보면은 이 여당 쪽 지지자들의 이 분열과 이 분노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사삭 댓글도 지금 다 지금 막 올라오고 지금 서로 약간 싸우고 있고 이지은 대변인이 일단은 이게 경솔했다고 봐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이 정도의 위험 좀 발화성이 강한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특히 윤석열이라면 얼마나 일을 가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에 이제 비교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평론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는 좀 조심했었어야 되고 너무 좀 과하게 또 너 이렇게 비판 받는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약간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이 당무 개입이라는 게 이게 정말로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제에서 사실상 완벽하게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환상인데 그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처벌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확대지 생산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때 국정원의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그게 유죄가 난 거지 단순히 당무 개입 그 자체로 그게 유죄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로 상의하고 이런 것들은 불가피해요. 그래서 무조건 당무 개입 이건 안 돼라고 보는 것도 되게 조금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너무 원리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처럼 예를 들면은 뭐 연판 사실상 초선들 이렇게 추동해가지고 연판장 돌려서 못 나오게 하고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거잖아요. 저는 이 정도를 당무 개입으로 봐야 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리적으로 뭔가 권력을 가지고 행사한 게 아니라 대통령도 뜻이 있고 모든 거를 다 당무 개입
개입으로 다 막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라이브 방송의 썸네일 자체가 정청래 책임론 타당한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얘기하면서 기자회견에 대한 해석을 이지은 대변인 얘기를 앞단을 들어보니까 이지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저 맞지 이러면서 들었는데 해석을 들어보니 이거는 정청래 대표를 직격한 거다 이러고 박지원 대표도 매블쇼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좀 자기가 그런가라고 하면서 나오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긴 했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노골적으로 좀 드러낸 것이 아니냐. 정확하게 워딩은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노리면서 저러한 이제 말씀을 하신 거다.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애써 뭐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는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렇게 호흡을 맞추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다른 꿈과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결의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하면은 안 될 부적절한 그런 메시지와 행동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집권여당 당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은 저는 그거는 정권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좀 부적절한 오해 살 만한 일들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수직적인 당청 관계가 뭐 그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집권여당 당대표가 대통령과 호흡 맞춰서 국정운영 뒷받침하는 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집권여당 당대표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어려움 처하는 것은 본인이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청 관계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까지 같이 하다가 사실은 이제 당청 분리를 하면서 이제 이게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대표를 따로 뽑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완전히 당무에 대해서 개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당이 또 엉망진창이고 108번 내 초선들 나와가지고 자기들 목소리 다 내고 막 이런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또 반성이 있어서 또 문재인 정부 거쳐서 지금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정답이 없어요. 진짜 당무 개입 안 하면은 그럼 뭐 진짜 좋은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책임 정치라는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지만 또 책임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정이 같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의견도 내고 조율도 하고 실제로 조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으면은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봤어요. 그 선을 넘은 게 윤석열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2%, 1%를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3%인가까지 끌어올렸으니까 그 무리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무리수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라면 저는 비판을 할 텐데 이 정도 가지고 비판하기엔 좀 애매하다.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사실 댓글로도 지적이 또 많이 나오는 게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동형 TV 유튜브 채널 이제 이동형 TV에 출연해서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이제 좀 격한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여 성향 스피커들끼리 지금 굉장히 세게 붙었다. 이런 지금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한테 왜 그랬냐면은 그 매불쇼에 사전 투표 날인가 나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김용남 배신할 거니까 김용남 찍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적절했냐. 특히 그 이쪽 민주 진보 진영의 큰 어른으로서 큰 그 스피커로서 그게 적절했냐. 이제 그거를 이제 저기가 오창석이 한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무리했다고 봐요. 굳이 저렇게까지 참전을 하나 유시민 정도 되는 분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벌어진 일이고 이거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위험하다. 지금 민주이 전체적으로 너무 격하게 감정이 상해가지고 지금 상호 이렇게 비방전이 너무 심해져서 좀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네. 김어준 씨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음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도 만들고 또 2030년 대선 때 자신이 밀어서 대통령 만들고 그런 욕심 때문에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이 쫙 갈라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그쪽에 관계된 분들은 좀 비속어나 욕설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처럼 이제 정치 안 할 사람은 욕해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욕설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좀 감정을 좀 차분하게 하시면서
서로 그냥 논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 소장님 방송에 김용 전 네, 문화부원 네, 연구원 네, 부원장 출연을 했던데 네.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권 포기 고려할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꼬셨어요. 그 발언을 끌어내려고 상당히 좀 꼬셨는데 그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또 대통령의 뜻과 의중이 좀 다른 분에게 있다라고 본인도 이제 알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번 전당대회 때 좀 나가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글로 몰고 갈 것 같아요. 친명 그룹이나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 정도 사인 줬으면 알아서 좀 결자 해지하면서 불출마 선언해라. 백의종군 한다고 해라. 명분도 있잖아요. 지방선거 졌으니까. 그렇게 좀 분위기를 몰고 갈 것 같아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시점에 결정을 할지 좀 저도 흥미롭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심은 딴지에 있어요. 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딴지보 민심이 어떤지 좀 봐야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 나와야 된다고 할 것 같은데. 예, 굳이. 누가요? 아니, 딴지일보에서. 딴지에서? 예. 그럴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항상 그거 보고 움직인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김용영 민정원 전 부원장의 의중은 너무 명쾌하지 않을까. 뭐 이거를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명들이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류가 매우 강해요. 그렇지. 나오게 만드는 순간 이건 당은 더 쪼개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주저앉혀야 된다. 장관이라도 줄까?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그러니까 사석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가는 게 있고 그것도 안 된다. 무조건 이번에 아예 그냥 눌러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굳이 하자면은 저는 나올 것 같다. 그래도 나올 것 같다. 그래도 나올 것 같다. 그럼 2014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나가지고 그 당대표 선거가 세게 붙었거든요. 김무성, 서청원.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노골적으로 서청원 후보를 밀었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정무적인 판단을 했죠. 나가는 게 맞느냐, 나가면 이길 수 있느냐, 그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했는데 나가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비주류로서 당의 건강함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여러모로 당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길 수 있으면 나가면 돼. 근데 이길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정말 정치적 생명이 끝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퇴로도 없고 앞으로 뭔가를 배려나 보장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이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할 수 있는, 이게 더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 순방 갔다 와서 대통령 찾아뵙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 전 부원장 그 최고위원 출마 나간대요. 나갈까요? 아니, 긍정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되게 정청래 대표를 세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친명 그룹 세력을 등에 업고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 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CBS 박성태 뉴스쇼에서 요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대통령께서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다. 제 입장은 50%의 성공, 50%의 실패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황송 행사 불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질문 자체가 분열을 좀 더 확장시키고 싶은 것 같다. 청와대에서 내놓은 입장 못 믿겠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현주 의원 사퇴한 거에 대해서 이제 친명 얘기하니까 그럼 나는 뭘로 불러야 하냐 그래서 친청이라니까 아니 내가 왜 친청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청와대나 친명 그룹 세력들이 대단히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인터뷰나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당내 인사들은 뒤로 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성태 실장님이 참 최민희 의원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옳은 말을 했더라도요, 하나 빌미 잡히는 단어 하나만 쓰잖아요. 그거 가지고 낙인 찍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프레임 잡아가지고 그냥 없애려고 그래요. 여기 분명히 잡힐 만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장성철은 뉴스 명당만 나오시고 다른 방송에 인터뷰는 하지 마시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 정청래 대표가 지명한 박규환 지명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는 보기 싫다 나오지 마라 국무총리는 예쁘다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대통령을 한낱 폭군이자 좀생이로 만들다니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썼어요. 아우, 그러니까 되게 센데요. 대통령이 좀생이라는 게 아니라 니들이 그런 식으로 정청래를 배제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니 해석하는 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하는 건데 그냥 봐도 폭군 좀생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하다. 최민희 의원도 지금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대통령의 반발은 못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언론 탓을 하고 근데 언론이 뭐 없는 거를 지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고 오늘 뭐 인터뷰 중간 끊어버렸잖아요. 박성태 진행자가 이제 친청이라고 하니까 제가 친청인가 해서 말 끊고 막 이렇게 거의 싸우려고 했거든요. 아니, 사실 최민희 의원이 먼저 물어본 거예요. 나는 그 이현주 의원이 친명이면 저는 뭔가요?라고 물어봐서 이제 그럼 친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니까 이제 좀 굉장히 좀 설전이 오갔죠. 작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그 친청들도 약간 기류들이 미묘해요. 하여간. 그 친청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예민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 지도부도 이제 그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살짝 정청래 대표랑 살짝 선 긋는 약간 이런 게 하나씩 나온다. 지금 굉장히 다들 날이 곤두서 있어요.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의원들 전체가 다. 왜냐하면 이게 공천권을 갖게 되는 당대표잖아요. 자기 정치인 생명력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버티거나 나가겠다고 하면 이거 정말 아까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집권 여당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가장 권력이 센 쪽에서 정청래 당신은 아니야라고 엑스표침해서 낙인 찍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극복해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은요 접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집권 세력 집단의 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러면 뒤에서 뭐 뒤에 할 일이 있어요. 정말 저거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서 마포에서 정말 더 낮은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뭐 정부 부처에 뭐 장관도 갈 수 있고 다음번에 다시 당이 어려워지면 그래도 정청래밖에 없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여기서 싸워가지고요 만신창이 되잖아요. 심각한 부상 있고 그냥 병실에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 활동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청래 대표 참모라면 이거는 접는 게 맞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겠어요. 싸우지 말고. 출마하셔야죠. 출마하셔야지. 진행자로서 또 욕심 부리시고. 아니요, 또. 욕심이 아니라 그래야 재밌지. 저는 출마할 거라고 봐요.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 대표는 꿈이 꽤 크신 분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게 당 대표가 아니라 뭐 대선까지 생각하고 그러는데 원래 어느 사람이든 결국은 현 정부를 넘어서서 다른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저는 출마할 가능성 제가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